요즘에 새마을금고 금융위기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6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새마을금고 위기설. 이걸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드디어 금융위기가 시작된다 하면서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그 이런 거였죠. 이 시작은 이제 새마을금고에 좀 그 비리가 많다. 뭐 1,500억 부당대출 같은 것들도 막 생기고 뭐 접대받아서 뭐 외제차를 사고 막 직원이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 대출 비리 사건들 가지고 막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게 이제 요 관리 감독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다음에 이 얘기도 나와요. 뭐냐 연체율이 막 급등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니까 대출이 막 나가기 시작했고 이 나간 것들에서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연체율이 막 올라가더라. 근데 이 연체율이 어떻게 올라가냐? 생각보다 심하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21년 말만 하더라도 이제 2% 정도. 그러니까 연체율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게 22년 말에 한 4% 정도 조금 안 되게 가다가 23년 3월 5%. 그리고 23년 6월 6.4%, 6.6%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연체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새마을금고에 뭔가 대단한 위기가 오는 건가? 그리고 지금 부실 지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지점들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막 검토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새마을금고발 금융위기가 오는 건가? 무언가 심상치 않다라는 기류가 돌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지금 관리감독기관인 행안부에서 연체율 급등하는 새마을금고의 100여 지점 정도 1,300개가 있는데 그중에 100여 지점을 특별 점검 검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중에 특히 연체율이 높은 30곳을 특별 검사를 하겠다 하면서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법인 대출 나간 것들 보니까 연체율이 10%에 육박하더라. 10개 중에 1개가 지금 연체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새마을금고 지금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내 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내 돈을 빼주세요. 하면서 소위 말하는 뱅크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미국에서 뱅크런 때문에 은행들이 막 지금 막 망하기 시작했던 거를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이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돈 내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막 새마을금고로 더 막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막 1조씩 막 빼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튜브나 SNS 이런 데에서 더 막 확대 재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고 여기는 돈 한 푼 막 뭐 물어주는 게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더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더 겁이 나. 그래서 안 되겠다. 내 돈 더 빼라고 가야 되겠다. 실제로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거든요. 이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도 막 해주고 실제로 그 중앙회에서도 막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해주는데 그런 것들 얘기들이 이제 쏙 빠지고 이제 확대 재생산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허위 사실들이 막 유포되다 보니까 실제 내 예금이 뭐 3천만 원도 안 돼 있는 사람들도 막 빼와. 혹시나 돈 날릴까봐. 그러면서 막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한번 불안하면 이게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돈 날리면 큰일 나지라는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막 커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와요. 뭐냐? 새마을금고 중에 한 어떤 지점이 좀 이렇게 뭐 부도 위기에 빠지면은 이걸 뭐 옆에 지점하고 합병을 하기도 막 한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남양주에 있는 어떤 한 지점이 이제 뭐 부실이 한 600억짜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옆에 있는 우량금고랑 합병을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악성채권 130억은 중앙회 본사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본사 개념이에요. 중앙회가 야, 이건 우리가 떠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옆에랑 합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점 합병 공고가 딱 나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60명이 막 가가지고 내 돈 내놔 하면서 막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확대 재생산 돼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엄청나게 일어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진화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이제 금융위원장이 자기 돈 6천만 원을 넣어. 5천 넣으면은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6천을 넣는 거야. 플러스 1,000만 원 더 넣는 거죠. 내가 1,000만 원 더 손해 볼 수도 있다. 나 예금자 보호법 넘어가는 금액을 넣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계좌 만들고요. 제가 직접 여기다 6천 넣을 테니까 새마을금고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실제로 솔선수범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합동 브리핑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리는 지금 충분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77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현금성 자산이 77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우에 가까운 이유가 새마을금고가 250조 정도가 있어요. 250조. 250조 정도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이 거의 80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건전한 그 조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조직이더라고요. 한 60년 정도 이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쌓아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중앙회에서 아니 뭐 사고가 터져도 사실 중앙회에서 뭐 인수를 해버리면 되는 그런 구조도 있고, 그래서 정부와 이제 중앙회에서 우리 1,300개 조직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 지점들이 만약에 무너지면 거기에 있는 그 5천만 원들 다 이제 보호해주고 혹시나 그 이상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 인수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었던 이유는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정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 인수합병 같은 거 하겠다. 만약에 어디가 지점이 무너지면 그럼 100%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량한 상태였다. 그래서 지금 중앙회랑 정부에서 책임지고 전액보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새마을금고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관리 감독이 좀 부실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대출이 좀 막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PF 대출에서 지금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새마을금고 쪽에서 터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마을금고가 이제 소형 빌라 같은 거 뭐 짓는데 이런 건설 자금도 또 뭐 공격적으로 대출도 막 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연체율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시중은행의 뭐 16배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출이 56조로 폭증을 하면서 뭐 이쪽에서 좀 연체율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곳들은 금융위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하는데 행안부가 감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뭐 이사회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뭐 권한이 좀 너무 좀 비대하게 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가 좀 그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공동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점마다 좀 다른데 지점의 자산의 한 1%밖에 못 나갑니다. 이 한 사람한테, 기업이든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0억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한 지점에서 한 20억밖에 못 나가요. 그러면 1,000억이 나가야 되니까 20억밖에 없는 그 지점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50개 지점이 모여요.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50개가 하나의 어떤 그 프로젝트에 돈을 같이 공동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의 공동대출 법인으로 막 나가니까 이게 뭐 잘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뭐 관리가 잘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행안부가 그러면 철저하게 뭐 관리 감독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쪽에서도 좀 부실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평가가 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그 분양 시장, 이 시행 쪽에서 시장이 완전히 이제 침체가 되면서 새마을금고 쪽이 좀 흔들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대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이쪽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서울이랑 대구, 광주 쪽에 있는 지점들에서 조금씩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왜 새마을금고만 문제가 되는 것인가? 다른 데들은 이제 금융위에서 다들 관리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게 좀 특이하다.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관리를 하는데 이 새마을금고가 자산이 250조인데 행안부의 이 담당 직원이 14명이래요. 근데 이 14명도 뭔가 금융 쪽이 아니래. 그러니까 금융에 문외한인 분들이 대부분인가 봐요. 어찌 보면 초거대 기업이잖아요. 초거대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직원들이 금융 쪽 전문가도 아니고 한 10대 명밖에 안 된다면은 관리가 되는 것인가? 사실상 관리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행안부는 사실 주기 싫겠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관인데 이거를 우리 관리 감독 하에 두고 있는 게 좋지. 다른 사람 주긴 좀 아깝잖아요. 근데 또 금융위는 또 받기도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또 그동안 뭐 대충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래저래 뭐 중간중간 그 따져보면 뭐 문제되는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받은 다음에 사고가 터지면 그 다음에 또 자기들도 또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 싫고 받기 싫고 서로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우선 사건 사고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해결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건은 잠잠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예적금이 있다면은 다시 돌아가라. 지금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은행권에서도 지금 추가 유동성을 좀 공급하고 있어요. 한 6조 정도를 막 지금 줄 테니까 혹시나 뭐 뱅크런 일어나도 뭐 문제 없다. 거의 지금 뭐 상황은 지금 정리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혹시 몰라가지고 예적금을 막 깬 분들 있죠. 이 분들이 지금 제일 어찌 보면 피해자입니다. 특히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잘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뭐 새마을금고 망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자 다 포기하고 그냥 손해보고 깬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이자도 못 받지.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면은 해지한 적이 없는 걸로 해준대요. 해지한 적 없는 걸로 해준다니까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는 걸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뭐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이자를 다시 준다고 하니까 안 해지한 것처럼 해준다고 하니까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겁을 먹는 이유는 사실 이게 2011년 맞을 겁니다. 그때 그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 금융위기 때 한번 무너지면서 그 예금자 보호 뭐 해준다고 막 하긴 했지만 막 원금을 막 날리고 하면서 막 저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나 새마을금고에 돈이 들어가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 돈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해서 우선 빼고 보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있어서인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새마을금고는 과거 그 저축은행하고는 지금 규모가 다릅니다. 이 우리은행이 한 44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440조인데 새마을금고가 250조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 저축은행 정도 되는 조그만 그 동네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 새마을금고는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뭔가 마을금고라고 하니까 그냥 동네 장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동네 장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77조 정도가 있고요. 정부가 뭐 망하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이게 지점이 1,3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개별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서울에 있는 뭐 삼성동에 있는 뭐 A 지점이 만약에 뭐 폐업을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B가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를 또 지켜주고 있는 중앙회가 있어. 중앙회가 한 77조를 또 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 너 망할 것 같아? 야 그럼 너 망해서 뭐 얘랑 뭐 합병을 하든지 뭐 야 내가 돈을 뭐 주든지 막 약간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 다른 지점이 뭐 망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연계가 되지도 않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은행이 440조인데 얘네가 250조기 때문에 뭐 우리은행 지금 망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중앙의 자금력도 넘치게 여유 있는 수준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 새마을금고의 부정부패 그리고 뭐 비리가 있는 것을 뭐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용납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깨끗한 조직으로 좀 거듭나고 그리고 좀 관리 감독도 행안부가 뭐 못할 것 같으면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쪽으로 좀 이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도권 하에서 관리 감독이 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국민의 돈이 어쨌든 200몇십 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컨트롤하고 관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정도 규모인 게 뭐 망할 거라고 보는 거는 좀 과한 의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